안녕하세요. 우주보스 김민욱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 소비자에서 컨텐츠 생산자로 첫 발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식 컨텐츠도 정해지고 사전 자료와 정보 수집도 어느 정도 마쳤다면 이제 컨셉을 명확하게 해서 주 고객층, 즉 주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저는 딱 쉬운 마케팅이라는 상호로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온라인 마케팅을 잘 모르거나 SNS 운영을 막 시작해 보려는 4060 세대들을 위한 지식 창업과 SNS 배움터라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럼 저의 주 고객층이 1차적으로 명확하게 잡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품화할 지식 컨텐츠의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요. 저처럼 처음 시작하시는 왕초보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하나씩 꼼꼼히 알려주는 컨셉을 잡고 5060 세대를 타겟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온택트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온라인과 그리 친숙하지 않으셨던 5060 세대 많은 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5060 세대들이 주축인 오픈 채팅방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세상에 적응을 하시려는 의지들이 매우 강하세요. 그리고 5060 세대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경제적인 안정감을 조금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식 기반 컨텐츠 생산을 하신다고 하면 저처럼 5060 세대분들을 주 타겟으로 잡아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창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브랜드, 즉 상호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제가 만든 브랜드는 딱 쉬운 마케팅이고 사업자 등록도 이 상호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제 주 타겟층들을 고려해서 비교적 쉽게 온라인을 배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금 직관적이고 기억되기 쉬운 브랜드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상호만 들어도 내가 어떤 컨텐츠를 다루는지 알 수 있도록 짚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 상호를 들으면 제가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나의 지식 컨텐츠 상품이 파워포인트다라고 한다면 우주보스의 딱 쉬운 PPT 연구소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심리와 마음치유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우주보스의 편한 마음 연구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자, 브랜드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직관적으로 딱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브랜드 네이밍의 추세가 이미 예전부터 한자나 영어를 추구하는 방식보다는 부르기 쉽고 기억되기 쉬운 순수 한글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브랜드도 이편한 세상, 꿈의 그린, 프루지오 등이 대표적인 거고요. 화장지를 대표하는 대한펄프의 깨끗한 나라, 요식업계에서도 새마을 식당, 바르다 김선생 등 순수 한글로 브랜드명을 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컨텐츠 앞에 형용사를 넣는 경우인데요. 마케팅 업계 브랜드도 보시면요. 이상한 마케팅, 똑똑한 마케팅, 진짜 마케팅 등 자신의 컨텐츠 앞에다가 형용사를 결합하여서 상호를 짓는 것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1인 기업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호가 바로 연구소라는 상호입니다. 조금 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하게 만들 수 있는 상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 몸짱 연구소, 무엇 마음 연구소, 무엇 창업 연구소 등등 키워드와 주제를 섞어서 무슨 연구소라는 형태로 네이밍을 하시는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 기업가 분들 중에서 자신의 브랜딩 구축을 위해서 상호에 이름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은 내가 곧 상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에 이름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김효석 수요 호스트 아카데미, 이복자 숟가락 난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브랜드 네이밍이 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크몬 같은 재능 판매 사이트에 네이밍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의 비용으로 브랜드 네이밍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 비싼 비용을 들이지는 마시고요. 한 10만 원 내외의 비용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의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관심을 갖고 많은 상호들을 보시면서 인풋을 쌓으시다 보면요.
이런 것들 중에서 찾은 단어와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딱 쉬운 마케팅이라는 네이밍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상호까지 결정이 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차례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고요. 다만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내가 어떤 업종과 업태를 선택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각자의 업종과 컨텐츠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자신의 업종은 찾아보셔야 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1인 지식 창업을 하는 경우라면 업종 코드가 940306인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업종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업종 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렇게 두 가지는 꼭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각자의 업종에 맞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업종은 여러 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메인 업종 코드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업종 코드 입력하는 란에서 전체 업종 내려받기를 통해서 모든 업종 코드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신의 업종 코드를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지 일반 과세자로 등록할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세금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기존에는 연매출 4,800만 원이 안 되면 간이 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창업 초기에 매출이 많지 않은 경우를 감안을 해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간이 과세자로 신고를 했다가 추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업자 등록 초기에는 간이 과세자로 신고를 했다가 추후에 변경을 했고요. 단 간이 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의무도 없고 발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초기에 매출이 적더라도 반드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별도의 사업장 임대를 하지 않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자택을 소재지로 넣어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려면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니까요. 추후에 민원 처리 결과 조회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면 온라인 컨텐츠 판매를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자, 통신판매업 신고 역시 정부24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정보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서류를 첨부하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정보에서 손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이 세 군데 중 한 곳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 지참하시고 사업자 통장을 개설을 하시면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상호도 정하고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도 마쳤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온라인 컨텐츠의 소비자에서 컨텐츠 생산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챕터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지식 컨텐츠를 상품으로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